오랜 옛날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전설적인 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청룡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을 악기로부터 지켜주는 호랑이였습니다. 이 두 수호신은 안동의 고요한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사람들과 공생해왔습니다. 한 해는 특히 가물어 단비를 기다리던 안동의 농부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에는 더 뜨거운 태양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 청룡이 산다 고전해지는 푸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계곡에 도착한 마을의 장로와 주민들은 청룡에게 비를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청룡의 영험한 기운이 마을에 드리워졌고, 며칠 후 마침내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며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그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하던 작물들은 다시 힘을 얻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부터 나타난 악귀들이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호랑이 수호신이 있었기에 곧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매우 용맹하게 악귀들을 처치하고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악귀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안동의 두 수호신 청룡과 호랑이는 각각 하늘과 땅에서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에 안동은 언제나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열어 그들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안동에서는 두 수호신의 전설이 전해지며 사람들은 여전히 청룡과 호랑이, 가호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의 민속신앙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 숨어있는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룡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처럼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단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은 귀신굴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귀신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소박한 풍경 뒤에는 무서운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주 오래전 귀신굴에는 고요하게 흐르는 강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그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농작물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지만, 때때로 강물은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작스레 붉게 변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붉은 강물이 흐를 때마다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병마가 찾아와 가족을 앗아가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곤 했다.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명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어느 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한 것처럼 한 노승이 마을을 찾아왔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강의 지하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드래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 영혼은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깨어나 물을 붉게 물들여 위험을 경고한다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강물이 붉게 변할 때 그들은 드래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드리며 정성을 다했다. 그로부터 붉은 강물의 공포는 차츰 사라졌고,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어갔다. 더 이상 강물은 붉게 변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공포를 잊은 채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마을의 원로들만은 이 전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자라던 농작물들이 갑자기 시들어가고, 동물들이 이유 없이 쓰러져갔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의 전설을 떠올렸다. 늙은 원로들은 젊은이들에게 다시 옛 신앙을 따를 것을 권유했고, 귀신굴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촛불을 밝히며 드래곤의 영혼에게 도움을 구했다. 놀랍게도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금 신앙을 되찾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 강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의 맑고 푸르른 색을 되돌아갔다. 이를 본 사람들은 드래곤의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귀신굴의 사람들은 전설을 잊지 않기 위해 매해 정해진 날에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드리는 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귀신굴의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로 남은 것이 아니라 마을의 신앙을 되살리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되었고, 드래곤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을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의 한 마을엔 매년 열리는 독특한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바로 용신제라는 것으로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큰 연못에 사는 용신에게 감사의 제례를 올리는 것이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용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안전에 사람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연못가에서 용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보통 마을 의원님이 주관하며 시작되었는데, 이는 용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다. 축제의 날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분주해졌다. 힘센 남자들은 연못가에 큰 장막을 세우고, 여인들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원님이 제1회를 선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특별히 아름답고 엄숙한 옷을 차려입은 원님은 드디어 용신과 사람들 앞에 서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원님이 제례를 올리며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은 합창을 했다. 용신에 대한 노래는 연모지를 넘실대며 퍼져나갔고 때마침 불어온 봄바람에 사람들의 기분은 신비롭게 고양되었다. 연이어 열리는 놀이와 연극들은 용신의 신통력을 기리는 내용으로 웃음과 함께 마을의 조화로운 일상을 그려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연못에 깨우는 거대한 연등이었다. 이 연등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하늘 위로 오르는 용을 의미했다. 저녁이 되어 연등이 불빛을 발하며 하늘로 떠오를 때 사람들은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었고 연못 위에 비친 불빛은 용신의 비늘처럼 반짝였다. 축제가 끝날 즈음 원님은 다시 한번 용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연못에 맑은 물 한 잔을 떠마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께 마시기를 권하며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다. 사람들은 그 물이 용신의 연기를 받았다고 믿으며 모여서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렇듯 강릉의 용신제는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주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대에 들면서 많은 전통들이 사라져갔지만 이 용신제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의 세대가 바뀌어도 이 축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날의 설렘과 감사를 남기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함께 다양한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고장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농사를 주생계로 하며 비가 내리지 않거나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우면서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던 것은 바로 용왕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용왕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해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냇물이 바로 용왕이 지배하는 물줄기라 믿었고 용왕의 기운 덕분에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는 장씨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 메이가 살고 있었어요. 장씨 할아버지는 용왕제를 주관하며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용왕제 진행을 맡아왔고 할아버지는 그 전통을 이어가며 용왕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봄이 다가와도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농작물들이 시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 언제 용왕제를 시작할 것인가요? 우리의 작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한번 바라본 후 이제 용왕제의 준비를 할 때가 왔군. 이번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용왕께 전해야 하오.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용왕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는 직접 만든 다양한 음식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메이도 자신의 할아버지를 도와 제단을 꾸미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비석으로 둘러싸인 제단 앞에서 메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용왕제의 오래된 의식을 배웠고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시작되었을 때 메이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점점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고 모두가 용왕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흐릿했던 하늘이 갑자기 열리며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용왕이 메이의 노래와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제단 앞에 모여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용왕제는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푸른 희망이 자랐습니다. 메이는 이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로부터 용왕제의 의미와 기도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김해의 용왕제는 더욱 많은 사람의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해 지역의 신비롭고도 풍성한 민속신앙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며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앙과 전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